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평세입니다. 저는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라는 단체 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잠깐 한국 들어왔는데 여러분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중요한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레이건 11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나온 지는 2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러 군데서 소개하고 있는데 레이건에 대한 책인 것처럼 이제 나오는데요. 레이건뿐만 아니라 레이건이 설파했던 보수주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11입니다. 원래 제목이 레이건 보수주의의 11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인데요. 레이건 11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자는 아니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 책은 제가 사실은 의뢰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책을 찾아서 발굴해서 미국의 출판사 그리고 한국의 출판사를 연결시켜서 이 출간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2년 전에. 왜 그랬냐면은 제가 미국에 4년 전에 갔는데요. 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미국의 보수주의 원칙을 쉽게 그걸 잘 설명한 그런 책을 한국에 특히 젊은이들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쉽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수주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책이 있을까라고 찾고 있었는데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미국 대학의 보수주의 그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도 시작했고 또 청년 바로서다 같은 그런 단체가 있듯이 미국의 보수주의 청년 그 모임이라고 Young Americans for Freedom YAF라고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모이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처음에 신입생이 가입하면 제일 먼저 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패키지, 웰컴 패키지를 주면서 뭐 스티커, 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헌법, 미국의 헌법 이런 걸 주면서 책으로는 이 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쉽게 써 있으면서도 간결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보수주의 원칙을 잘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결국에는 두 가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를 푸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레이건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보통 우리가 레이건은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잘생겼다면 뭐 머리는 좀 나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생기기만 한 대통령, 영화배우 출신으로서 외모로 외모로 당선된 그렇게 이제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명이 원래 Great Communicator였어요. 위대한 소통가. 그래서 소통의 달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이제 말을 잘하니까 에이 말만 잘했겠지, 쇼만 잘했겠지. 그래서 쇼통이라는 그런 오해도 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 책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레이건은 정말로 보수주의 원칙에 확실하게 입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Great Communicator라 그러지만 레이건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Great Communicator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Great Communicator가 아니라 Great Things를 Communicate 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것을 소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위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11가지 원칙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배우 출신이고요. 영화배우 하면서도 영화배우 조합이라고 있어요. SAG라고 하는 골든글로브 상을 여기서 심사를 하죠. SAG라는 영화배우 조합에서 조합장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하면서 배우들의 어떤 권익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기도 하고 또 일종의 노조 활동 같은 것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분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할리우드에서 노조 활동, 조합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살피고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할리우드에 점점 더 이 좌익 세력들, 소련의 간첩들, 이런 미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침투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권익, 배우들의 또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할리우드에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다 그랬지만 결국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보고 뭔가 위선적이다라는 생각을 할리우드 시절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전향했다 그럴까요? 당을 바꾸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할리우드 생활을 그만두고 GE 극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GE는 제너럴 일렉트릭 그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GE의 홍보대사로 이제 그 고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GE 극장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GE 공장들, 제너럴 일렉트릭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노동자들을 만나고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설득하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GE 티에터라는 GE 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TV 쇼인데 GE에서 하는 쇼인데 아주 유명했죠. 거기에 호스트를 하면서 이제 전국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GE 극장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정치학 석사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정치학 실적을 이렇게 쌓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전국을 순회할 때 비행기를 타지 않았거든요. 비행기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어서 젊었을 때 비행기를 타지 않고 꼭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러 갈 때마다 이 지 회장이 그 당시에 웰치인가 지 회장이 있었는데 지 회장이 어마어마한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955년에 창간된 유일한 보수주의 잡지였던 내셔널 리뷰의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내셔널 리뷰 잡지를 2주마다 나오는 이 잡지를 항상 레이건한테 건네주면서 가면서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셔널 리뷰를 기차에서 한 길게는 13시간씩 기차 타고 다니는데 그거를 완전히 이제 통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셔널 리뷰를 통해서 본인 말로 내셔널 리뷰를 통해서 자기가 보수주의의 가치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휘극장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이 말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풀코스로 정치인 양성 과정을 겪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택의 시간이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리 골드워터가 이제 대선 후보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유세 연설할 때 연설을 하라고 이제 레이건한테 부탁했는데 그때 막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온 찰나였죠. 그래서 자기가 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왔는지, 왜 민주당이 위선의 당이고 지금은 공화당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라고 설파했던 유명한 연설을 1964년에 선택의 시간, A Time for Choosing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이것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요. 너무나 연설도 잘했고 너무나 메시지도 명확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베리 골드워터를 위한 유세 연설이었지만 본인의 정치 무대 데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베리 골드워터는 떨어지죠. 근데 재밌는 것은 베리 골드워터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베리 골드워터의 투표 결과가 20년 뒤에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통해서 그 정도로 베리 골드워터를 통해서 배출이 된 이 레이건 후보가 20년 동안 공들여서 미국 보수가 키운 것이죠. 그 과정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Young Americans for Freedom 그 단체의 회장을 하기도 하고 또 CPAC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보수주의 집회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집회인데 그 CPAC의 의장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보수에서 20년을 레이건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건 본인도 점점 정치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마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야심을 가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결코 그냥 얼굴만 잘생긴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수주의에 대한 오해인데 영어로 conservative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 또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면 저렇게 사전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보수주의자 하겠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누가 보수주의자 하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젊은이들이 누가 보수를 하겠어요. 다 진보하겠죠. 그렇지만 보수주의의 정치 철학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보수 진보의 기원은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에서 왔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에드먼드 버크 영국의 의원이 반대하는 논문을 쓰면서 이제 보수주의라는 것이 창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고 좌우라는 개념도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파 혹은 보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왕정을 지지한다거나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전통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결코 아니죠. 우리나라의 전통이라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유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유교 보수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저기 아프가니스탄 가면은 탈레반이 보수죠. 또 우리 김무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가면은 주체 사상이 보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는 컨서베티즘, 특히 캐피털 C로 시작하는 컨서베티즘은 그런 보수, 사전적 의미의 보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1964년 A Time for Choosing이라는 연설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위아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번영하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 망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화당을 선택했고 보수주의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러셀 커크라고 보수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죠. 그 책에서 두꺼운 책이지만 한마디로 보수주의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수주의는 이데올로기의 부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어떤 추상적, 이데올로기라는 말도 이제 굳이 이념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프랑스 말로 이데올로기를 유지해서 그 이데올로기는 결국에는 어떤 추상적인 인간 생각으로 머리로 구상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유토피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어떤 이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부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보수주의가 뭔지는 아직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죠? 보수주의가 뭐가 아닌지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신의 상태다. 일종의 성품이다. 그리고 또 사회 질서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두루뭉술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정확하게 1, 2, 3라고 하고 하는 정의가 보수주의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러셀 커크가. 첫 번째로 인간 상위에 근원을 둔 도덕적 질서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러셀 커크 본인도 이 책을 쓴 당시에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보다 어떤 위에 있는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 위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 사실 헬라 철학이 그것이죠. 어떤 이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인정, 그것을 꼭 신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어떤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불완전성. 이것은 영어로 imperfecti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imperfect 하다는 걸 믿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imperfectible 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데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냥 불완전하다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점점 어떤 유토피아 이상을 쫓아가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지를 근거로 어떤 획일주의를 배격합니다.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uniformity,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는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사유와 자유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유와 자유, 그러니까 private property,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권과 자유는 분리될 수가 없다. 사유권을 뺏어가면 자유도 잃게 된다라고 보수주의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자유와 소유라는 유명한 프리드맨인가요? 책이 있죠. 그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와 달리 보수주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사랑과 선의에 기반한 그 어떤 공동체의 필요를 인정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사실 이제 개인주의랑 이제 결부돼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을 혼자의 자유, 자기만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인정을 하지만은 보수주의에서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공동체, 특히 교회라든가 가족 이런 것들의 어떤 질서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까 인생을 사회 질서를 바라보는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 태도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선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사, 질서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건 이제 제가 말했던 것인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 상위의 어떤 초월적인 섭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질서를 믿는 태도다. 신념적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발 레빈이라는 유명한 그 보수주의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딱 한 단어로 보수주의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gratitude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이들한테 보수주의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인간이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나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간의 위치,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수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